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알고리즘 다음 슬라이드에 써 있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라서 GBM,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라는 것 두 가지를 간략하게 볼 거고, 사실 랜덤 포레스트는 맨 뒤에 슬라이드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 개념만 설명할 거고, 대부분은 이 GBM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GBM으로부터 요새 제일 많이 쓰는 뭐 XGBoost니 라이트 GBM이니 그런 게 나왔는데 결국 이 계열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하고, XGBoost 실제 논문에 있는 내용이 뒷부분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소개를 하는 걸로 이번 그 트리 영상분은 커버가 될 겁니다. GBM 아까 얘기했듯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2000년쯤에 제안을 했던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밑에 써 있듯이 리그레션, 원래 제안된 건 리그레션 모델이에요. 이거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당연히 할 수 있을 테고, 리그레션 모델인데 어디티브하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다부스트 좀 자세히 들여다봤죠. 수식 유도하는 경우. 그것을 봤을 때 그게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티브하다. 아다부스트는 뭐 앞에 있는 그 클래시파이어부터 다음 클래시파이어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데, 그때의 관련성은 앞에서 잘 일을 못했던, 분류를 잘 못했던 그 데이터에다가 가중치를 높여가지고 뒤에서 보는 거였으면, 여기는 이제 어디티브하게 넘어가는 개념은 마찬가지인데 뒤에 써 있듯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넘어가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 못했던 거를 앞에서 가중치 올려줬던 게 우리 아다부스트에서 봤던 것이면, 여기서는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 그래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면서 부스팅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다 말은 이거 어디티브 리그레션 모델이고 트리 형태의 양상글이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피팅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리지듀얼은 나머지란 뜻이니까 여기서 의미는 에러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값하고 계산된 값의 차이. 그게 결국 그레디언트하고 같다라는 어떤 특정한 로스 펑션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하고 동일한 형태를 띈다라는 게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오류 아니면 로스 펑션 주어진 것, 어떤 로스 펑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것, 그걸 피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에 맞춰서 그 그레디언트를 잘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포드 스텝와이즈 매너라는 건 앞으로 쭉쭉 나가야겠다. 아다부스트랑 비슷한 개념이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클래시파이어를 일련의 클래시파이어의 시퀀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고, GB 그레디언트 부스팅까지는 같고, RT 하면 리그레션 트리, DT 하면 디시전 트리. 리그레션을 하는 트리 아니면 뭐 어떤 결정을 해주는,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GBM이.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GB였으니까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뭐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부스팅을 하는 것이다. 부스팅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잘 안 됐던 것을 뒤에서 좀 말 그대로 부스트한다는 얘기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뒤에 그림 간략하게 나오고 우리가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 배울 때 그때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지만은, 어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대표적인 기법이에요. 펑션을 미니마이즈할 때 그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디센트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해요. 미니멈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현재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를 보고 그것의 방향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해서 미니멈을 찾는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이것의 수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테일러 시리즈 어프락시메이션 아니면 익스펜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익스펜션을 하고 나면 첫 번째 first order라는 첫 번째 미분, 한 번 미분한 값하고 그 현재 값하고의 차이를 봐서 다음으로 내가 내려갈 때 그레디언트를 타고 내려가면 다음으로 내려가는 게 현재 위치보다는 작아진다는 걸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반복으로 조금씩 내려가면 나중에는 결국 이제 로컬 미니멈, 현재 위치에서 근방에 있는 제일 작은 값으로 갈 수 있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을 합친 게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다. 부연 설명인데 아까 앞에서 어디트 모델이라고 그랬죠. 결국 그래서 계속해서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더한다. 그래서 더하면서 앙상블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현재 타임 t, t는 타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스팅이면 그때 t를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반복을 할 때 그 인덱스로 보면 되고, h는 이제 만들어지는 모델이에요. 타임 t에서 만들어지는 게 ht, x는 뭐 인풋이고, 그 다음에 여기 로 t라고 하는 것은 이 모델에 대한 가중치가 돼요. 부스팅에서도 우리가 그 가중치가 있었죠. 클래스파이어의 가중치, 뭐 C로 표현한 적도 있고 아니면 뭐 W로 표현한 적도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T번째 모델 H의 가중치가 로 T다. 그러니까 결국 저번에 봤던 거랑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이 sum, 로 T, HT 곱한 것의 sum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고 앞으로 나가면서 만들어간다. 각 스테이지에서 윅러너를 하나 만든다. 저번 시간에 한 거랑 역시 마찬가지 얘기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윅러너들이 잘 못했던 것이 단점이 될 테니까 앞에서 잘 안 됐던 것을 컴펜세이트 한다는 얘기는 좀 보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서 더해서 붙인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아다부스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여기 써있듯이 그 단점이라고 했던 것은 저번에 잘 안 됐던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샘플에다가 가중치를 높였던 방식으로 했죠. 그렇죠? 그 아다부스트였는데 지금 그레디언트 부스팅에서 하는 일은 이것만 달라졌죠. 배경은 똑같고 그래서 잘 안 됐던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그레디언트로 표현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 앞에서는 데이터 포인트를 조절하는 거였으면 여기서는 그레디언트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대한 그 논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 아다부스트는 저번 시간에 아마 이게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97년에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브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아다부스트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해봤다 그런 얘기고 제일 대표적인 것은 지금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을 만들었다. 이 프리드만의 2001년 논문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로스 펑션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의 GBM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 강의 노트는 리라는 사람의 노트를 내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션을 위한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그걸 피팅하겠다. 그 모델은 F로 표현하고 데이터는 X하고 Y의 쌍으로 들어오고 로스 펑션은 예를 들어 스퀘어 로스다. 나와야 되는 것하고 나온 것하고의 차이의 제곱이다. 그래서 모델 F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데이터 X1을 집어넣었을 때 0.8이 나오더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0.9이고 다른 데이터 집어넣었더니 1.4가 나왔는데 원하는 건 1.3이었고 그래서 에러가 각각 0.1씩 있는 거죠. 이건 좀 덜 나온 거고 더 나온 거고 이건 좀 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주어진 모델 F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에러를 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H를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더해서 쓴다. 그래서 아까 0.8이었던 게 0.9 잘 나오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4 나왔던 게 1.3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설명인데 그 모델을 임프로브 한다 여기 써 있는데 계산을 하는데 원래 주어졌던 게 F고 지금 새로 더하려는 게 H고 아웃풋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아웃풋이 Y1이었죠.
x1을 f에다 집어넣고 x1을 h에다 집어넣고 두 개를 더한 게 y1이 나오면 우리를 만족하는 거죠. 두 번째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쭉 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고 싶다. 뭐 똑같은 얘기로 식을 h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아까 있던 것을 h에 대해서 f를 이쪽으로 넘기면 hx1은 y1 빼기 f의 x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xn도 yn 빼기 fxn 그럴 때 yn-fxn 이거를 우리가 residual이라고 그래요. 뭐 에러죠. 우리가 흔히 보는 나와야 되는 게 이거고 나온 게 이거니까 그걸 우리가 residu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hxn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것은 y들인데 앞에 있던 모델이 f 값을 줬고 그게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잘 보정해 줄 수 있는 h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고 그래서 다른 말로 h를 요것들의 차로 학습을 시키면 학습이 잘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을 더해주면 해결이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h 여기는 고울이라고 표현했는데 h가 원하는 것은 이 값 h에다 x1을 넣었을 때는 이 값이 나오게 하는 거고 n을 넣었을 때는 이 값이 나오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리그레션 트리 h를 만들어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x1을 집어넣었을 때는 y1 빼기 fx1 xn을 넣었을 때는 yn 빼기 fxn 아까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h를 학습하면 되겠다. 에러를 우리가 residual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h가 할 일은 앞에서 잘 안 됐던 거를 컴펜세이트 한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h를 학습을 한 다음에 f 더하기 h로 쓰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아까 GBM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그레디언트 부스팅인데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부스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어떻게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연결되어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 다음 슬라이드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아까 내가 말로 아주 러프하게 설명한 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어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을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하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그 펑션을 계산해주는 파라미터를 바꿔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현재 그 파라미터의 값에다가 빼기하고 요것이 돼요. 뒤에 요건 미분한 거니까 J는 오브젝트 펑션입니다. 뭐가 된지 모르지만 오브젝트 펑션이고 그것의 파라미터가 데이터고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i번째 데이터로 편미분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로는 우리가 보통 뭐 스텝 사이즈 그다음에 어떤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는 러닝 알고리즘에서는 러닝 레이트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를 그냥 써서 로를 1을 주면 그냥 없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의 일부분을 줘서 고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성립을 하려면 뭐 조금씩 움직여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테일러 시리즈를 사용을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요구되는 게 그 현재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가는 게 막 급격하게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일부만 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작은 값을 주면 그게 만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미분한 값인데 그게 그레디언트니까 그거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또 스티피스트 그레디언트 방법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파른 그레디언트 방법. 다 비슷한 개념인데 현재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것의 역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모르는 펑션의 미니멈 값을 찾으려고 미니멈 값에 도달하려고 하는 방식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다.
그것의 개념이 어떤 모르는 펑션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 나이트 같이 돼 있는 거는 그 펑션의 같은 값을 가진 뭐 등고선,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나이트에 해당하는 것은 그 지점에 있는 값들이 다 같은 펑션 값을 갖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은 그것들이 다 같은 것을 갖는데 이 지금 나이트들은 서로 관련이 가운데로 내려갈수록 더 작은 값을 갖는다는 가정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미니마이즈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위치의 출발선이 x 지금 0인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0, 1, 2, 3 그렇게 나가는 거 같죠? 현재 위치가 여기다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나중에 여기까지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이 파라미터를 타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 파라미터 세타로 표현됐다 그러면 그것의 현재 값에다가 그거를 가지고 미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서 일정 부분을 더해주면 된다.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아까 이거 얘기하기 이전에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y 빼기 f가 리지디얼이다 아니면 에러다. 로스 펑션을 만약에 스퀘어 로스로 가정을 하자 합니다. 여기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y-fx의 차이의 제곱이죠. 그걸 2로 나눈 거는 이거 컨스턴트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고 나와야 되는 값, 그 다음에 나온 값, 그거의 차의 제곱이니까 말 그대로 스퀘어 로스예요. 그래서 y하고 f에 대한 로스를 이렇게 디파인을 하자. 그리고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오브젝트 펑션 j, 아까 앞에 슬라이드 나왔던 거, 그것은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래서 i는 모든 데이터라고 보면 되고 xi에서 f를 통해서 나온 값, 그 다음에 xi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기를 바라는 y값 차이가 요 로스니까 그 로스의 i를 모두 썸을 해주면 모든 데이터, 전체 데이터에 대한 로스의 합이 이 j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1을 집어넣으면 fx1이 나올 테고 xn을 넣으면 fxn이 나올 테고 그래서 각각을 넣었을 때 나오는 리지듀얼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y 빼기 f. 그래서 특정 i에 대해서 요 미분했다는 것은 i에 대해서 요 j 대신에 요거 그냥 집어넣으면 여기 그냥 넣어준 거고 i에 대해서 해주는 거니까 i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컨스턴트 처리하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i만 고려하면 된다. 그러면 아까 i 특정 i일 때 yi, xi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앞에 2 나오는데 2분의 1이 있으니까 없어지고 f 빼기 yi가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f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마이너스까지 튀어나와서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y하고 f를 뒤집어 준 거가 돼요. 맨 뒤에. 근데 또 그래놓고 아까 앞에서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또 마이너스 한번 붙여주면 이거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그냥 아까 원래대로 y 빼기 f가 됩니다. 그렇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는 결국 y-f가 된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해당하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니까 결국 이게 리지듀얼이더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리지듀얼을 가지고 앞에 있는 숏커밍을 보완을 한다. 그런 게 GBM이라 그랬는데 리지듀얼이 결국 특히 특별한 케이스지만 여기 스퀘어 로스일 경우에 그게 결국 그레디언트하고 같더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다는 얘기는 결국 이 리지듀얼 가지고 피팅을 해주는 모델 H를 학습을 시키면 된다. 근데 모델 H가 트리 형태를 띈다. 지금 그것까지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F는 지금 보기가 이게 지금 같은 F로 표현해서 좀 헷갈리지만 해석하기를 다음번에 계산되는 F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음번에 계산되는 F는 현재 F에다가 새로 만든 H를 더해준 거가 새로운 모델이 되죠. 그러니까 앙상블이 하나하나 더해 나가다가 5개가 있었는데 6번째 거 더하면 그 6번째 거까지 합쳐진 게 요게 된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있는 게.
기계적으로 다시 쓰면 h에 해당하는 게 y-f였으니까 이것이 되고 그것은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 한 거랑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주는 게 이 효과를 내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이 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로를 1로 생각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스퀘어로 쓰일 때 스퀘어들로 쓰일 때 리그레션은 리지듀얼하고 네거티브 그레디언트가 같은 얘기다. 지금 거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리지듀얼 가지고 H를 피팅하는 것이 결국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타고 내려가면서 피팅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설명하는 게 더 좋다. 리지드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로스 펑션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라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G로 표현한 거고 새로 지금 G가 갑자기 나왔는데 GXI는 요 그레디언트 구한 거에 네거티브 앞에 붙여준 거고 그건 아까 유도했듯이 y 빼기 f가 되죠.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 어떻게 돌리냐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해주면 어떤 식으로 해서 H를 만들면 되냐.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 모델은 F를 그냥 모든 아웃풋이 나오는 것의 평균값으로 가정을 하자. 여기 첫 번째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요 부분을 여러 번 수행을 하는데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다음에 모델 하나 H를 만들어서 그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에 피팅을 하고 그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어디티브 모델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전 모델에다가 지금 방금 막 만든 것에 어떤 로 값을 곱해서 더해준 게 새로운 f가 된다. 내가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요거 설명할 때 이거 이해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디티브 모델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서 이게 언틸 컨버전스 조건이 뭔가가 있겠지만은 아직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또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피팅하고 그 다음에 합쳐주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죠. 자 여기서 일단 잠깐 스탑하면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 다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거? 교수님, 그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음, 이제 F가 계속 더해지는 거면서 바뀌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피팅하면서. 음. 네, 근데 그러면은 혹시 멈추겠다고 이제 판단할 때는 어떤 걸 보고 보통 판단을 하나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멈출 때는 그레디언트가 여기 지금 그림을 못 그리는데 대충 내 마우스를 잘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차함수가 있다고 치면 요즘 보이나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네, 네, 교수님 잘 보입니다. 이차함수가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차함수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미니멈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뭐 쉽게 x축이 가로고 y축이 세로다. 그래서 y는 뭐 쉽게 x제곱 그런 거 미니멈 구하고 싶다 그러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x를 어느 위치에서 x를 시작하든지 간에 그게 현재 x가 되는 거고 거기서 시작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뭐 이차함수 그레디언트 이렇게 접선 구해서 그레디언트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그래서 쭉쭉 조금 내려가다 보면 아까 이렇게 있던 것에 맨 밑에 여기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일반화된 그림으로 설명했던 게 아까 그 그림이었고 요거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걸 구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참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그 행동을 계속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뭐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컨버지 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0이다. 그래서 거기서 스탑하면 돼요. 지금 그럼 아, 교수님 복잡한 그 모델에서는 사실 이런 과정으로 더해가는 게 이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잠깐만 내가 지금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게 지금 버전이 웨이팅 리스트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다시 끊고 나와서 지금 입장을 시켰는데 지금 방금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못 봤어요. 기다리는 걸. 이게 웨이팅 리스트 기능이 생겨가지고 지금 못 들어왔었을 텐데 아무튼 지금부터 잘 듣도록 질문이 뭐였지? 복잡한 펑션이면 이게 잘 안 될 수 있다. 뭔 소리죠? 좀 아까 질문 부연 질문. 네, 그래서 이차 함수 같이 이제 극소값이 최소값으로 바로 딱 떨어지는 떨어지면 경우는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다루는 펑션이 보통 에러 펑션이니까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멀티모달이라고 그러죠. 보통 에러 펑션이 아주 복잡해서 뭐 이렇게 막 W를 아주 극심한 W 뭐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멀티모달이라 가지고 그 로컬 미니멈 인접 지역에서의 그 가장 작은 값, 그 지역적인 작은 값, 그 여러 개 존재하죠. 그렇죠? 그 그레디언트 세트는 당연히 로컬 미니멈밖에 개런티를 못해요. 그 전체 글로벌 미니멈, 내가 아주 복잡한 펑션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내가 맨 밑에 여기까지 가는 건 항상 그렇게 된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내가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데로 가요. 지금 네, 질문 뭐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한계죠. 그러니까 이참수 우리가 뭐 미니마이즈 꼭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해야 되나? 쉽게 그냥 애널리틱하게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더 쉽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딥러닝이나 아니면 딥까지 가지도 않고 뭐 층이 히든 레이어가 하나 들어간 3차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그 학습은 보통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 쓰는데 그것도 역시 멀티모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로컬 미니멈밖에 안 된다. 이게 단점이죠. 제한 한계죠. 로컬 미니멈을 보장을 하지만 글로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로컬 미니멈하고 글로벌 미니멈하고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면 쓸만하죠. 그래도 W 형태로 뭐 돼 있다. 많은 그 미니멈들이. 근데 차가 크다 그러면 좀 한계는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혹시 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오케이. 11페이지에 그 J라는 어떤 펑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페이지입니다. 네, 요거 네, 근데 J는 지금 로스 펑션의 합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J는 특정 로스 펑션 하나. 이 노테이션 이건 복잡한 거 아니고 여기 지금 노테이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텐데 이 I 여기 있는 거는 데이터 인덱스라고 보면 돼요. 샘플. 그 데이터가 우리가 데이터셋 안에 n개가 있다. 그러면 I는 1부터 n까지 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학습 데이터의 에러가 얼마일까 계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면 각 샘플 집어넣어서 나온 값하고 나와야 될 값의 차를 계속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 넣어서 나온 게 요거 하나가 되고 그거를 다 집어넣어서 더해주면 그게 전체 데이터 셋에 대한 에러가 되고 L은 특정 그 에러를 계산할 때 쓰인 것 스퀘어 로스다 그러면 차를 제곱해 준 거고 위에 같이 그냥 절대값 앱솔루트 에러다 그러면 절대값 씌워준 거고 그런 거예요. 이 J는 여러 개가 아니라 그냥 특정 로스 펑션을 전체 데이터에 집어넣었을 때 나온 에러 로스의 합. 네, 근데 저 중간에 있는 식 보면은 시그마로 이제 로스 펑션 하나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셋에 이제 로스를 다 합쳐서 J를 표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그마가 그냥 사라지는데 여기 가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서 아까 내가 말로 설명했는데 이 썸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어서 쓴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같이 나오네 분자 분모가 위에 분자를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로스 y1 fx1 더하기 로스 y2 fx2 더하기 쭉 가죠. 그렇죠? 네. 근데 분모를 보면 x i에 대해 편미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정 i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컨스턴트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 날라가고
그냥 특정 인덱스 i번째 것만 해당되니까 걔만 해줘도 된다. 그게 이렇게 단순화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식 하나하나 유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일단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던 뭐 수업 끝날 때 하던 뭐 그런 게 좋긴 하죠. 근데 뭐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으니까 이어서 가면 아까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로스 펑션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스퀘어 로스는 장단점이 뭐 이런 게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크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스퀘어 로스는 여기 X 쳐놓은 거 아웃라이어한테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아웃라이어는 말 그대로 동떨어져 있는 것들. 클러스터링 해보면 좀 혼자 밖에 나가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느 쪽에 분포가 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일부 소수가 떨어져 있으면 전체가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원하고 f는 이런 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은 5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런 값들이니까 에러도 별로 크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커지죠. 얘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모두 다 합쳐버리면 좀 왜곡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에 too much attention을 한다. 왜냐하면 이 값이 워낙 크니까 이 로스의 대부분을 이게 차지하니까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조금 그래서 성능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좀 무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로스 펑션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겁니다. 아까 말로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절대값 씌워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후벌로스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던 스퀘어로스 앞에 슬라이드에 있던 거 그대로 나온 거고 거기다 이 두 개를 추가한 게 밑에 있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뭐 이거는 별 차이 없고 좀 동떨어진 애일 때 아까는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좀 작죠. 특히 후벌로스 같은 경우는 적절하죠. 절대 로스도 작진 않지만 그래서 이거보다는 문제가 좀 덜 심하다. 이런 거 쓰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들여다보면 두 개의 차가 어느 일정 부분보다 작으면 특히 이 델타를 작게 주면 그 대부분 여기 걸릴 소지가 크죠. 그래서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는 제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절대값 쉬운 것에다가 어떤 작은 값을 곱하니까 작아지게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복습입니다. 일반적인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예요. 시작은 첫 번째 모델은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하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붙여나가는데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거 가지고 피팅하고 그거를 기존 모델 현재 거에 더하고 다시 올라가서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레디언트 구할 때는 이제 요 F가 달라졌으니까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피팅하고 또 더하고 쭉쭉 간다. 컨버지 얘기는 했었고 이론적으로는 뭐 그레디언트 0까지 가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뭐 몇 번 돌고 끝나라 그런 거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얘기 안 했지만 이 멀티모달로 갈 때 그런 거 문제를 좀 완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기도 해요. 뭐 대표적인 게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로컬 미니멈 찾으려고 하다가 가끔 툭툭 짠 데로 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놀다가 좀 다른 데로 가면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찾을 확률이 커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이. 최적화 이론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의 후벌로스 아까 봤던 그대로고 그거에 그레디언트 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봤던 거랑 위에 거는 마찬가지죠. 요거는 그렇죠? 밑에 거는 요거를 미분하면 결국 이거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걸 사인 펑션을 써줘야 되고 뒤에는 상수 처리해서 날아가고 결국 요게 나오게 돼요.
여태까지 한 거의 최종 요약입니다. 예, 리에 노트 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던 GBM의 정리니까 다시 한 번만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게 결국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을 각각 구하는 방법은 바로 위에 나왔던 이곳의 반복을 통해서 H를 계속해서 더해나가는 어디티브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일이다. 각 스테이지에서는 H를 만드는데 그것을 학습할 때 쓰는 것은 그레디언트다.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앞에서 잘못되었던 것을 보정하려고 한다.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니까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서 부스팅을 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부스팅.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은 아까 로는 그냥 뭐 1로 쓰든지 아니면 보통 0하고 1 사이의 값을 준다.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작은 값을 줘요. 근데 그걸 또 옵티마이즈 할 수 있다. 그런 커멘트입니다. 그래서 라인 서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찾아내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써서 구할 수도 있다. 근데 라인 서치를 또 커버하려면 이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냥 얘기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근사치 찾아내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제 첸의 노트 가지고 이제 첸이 이제 XGBoost를 만든 사람인데 이 노트에서는 결국 이거는 그냥 0.1 정도로 써라. 부스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버피팅 방지하고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0.1 근방의 값을 써라 그런 말이 있어요. 결국 이런 거 별로 할 필요 없다. 자 이제 XGBoost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하고 겹칩니다. 사실 다 같은 얘기인데 이제 노테이션이 좀 달라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좀 노테이션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모델의 사이즈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서 가는 게 가미가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걸 고려하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오브젝트 펑션을 그렇게 디파인을 해가지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이 강의 슬라이드예요. 뭐 첸이 오리지널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원래 그 프리드만에 의해서 설명이 된 거고 이제 첸은 그걸 가지고 병렬화도 하고 다른 아이디어를 좀 가미를 해서 XGBoost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어디트 모델 지금 계속 쓰는 거고 어디트 모델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어떻게 더하는 거 결정하냐 어떻게 더하냐 뭐가 됐든지 간에 오브젝트 펑션을 디파인을 하고 그걸 옵티마이즈 해라.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다른 거 없죠. 여기서 노테이션이 y를 표시를 했어요. y가 아까 앞에서 f로 생각하면 됩니다. t는 타임으로 보면 되고 아까 대문자 f. 그래서 현재의 모델에다가 새로 만들어낸 거 아까 h로 표현했던 걸 여기 f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스몰 f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에다가 지금 새로 추가하는 것을 만들어서 더해서 새로운 걸 디파인 해라. 개념은 아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타임 t번째일 때는 t-1번째 거에다가 새로 학습한 결과를 더해서 만들어라. 오브젝트 펑션이 이렇게 디파인 할 수가 있다. L은 앞에서 대문자 L로 표현되었던 로스 펑션입니다. yi는 실제 우리가 원하는 yi 아까랑 똑같아요. yi의 요 t는 요 위에 있던 그 모델 통해서 나온 거죠. 아까 앞에서 f라고 얘기했던 두 개의 차가 로스 펑션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개괄적인 설명을 할 때 얘기했던 레귤러라이즈 하기 위한 이슈를 집어넣은 게 이 두 번째 텀이 돼요. 레귤러라이즈를 고려하기 위한 레귤러라이즈라는 얘기는 단어 자체는 뭐 규정하고 뭐 그런 거니까 딱 와닿지는 않겠지만 단편적으로는 모델의 사이즈를 미니멈으로 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디센트리 얘기할 때 오캄스 레이저 그런 얘기할 때 같은 값이면 심플한 트리가 좋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심플하다는 게 트리 사이즈를 적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습한 다음에 프루닝을 하다가 멈추던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개념으로 모델의 사이즈를 고려를 해서
이 오메가로 표현을 하고 오메가도 우리가 튜닝하는 그러니까 펑션을 맞추는 게 앞에 부분이고 뒤에가 모델의 사이즈예요.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오브젝트 펑션으로 나타내서 그것을 미니마이즈하는 쪽으로 하겠다. 여기 설명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것을 다시 쓴 게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되는 여기서 얘기했던 새로 추가되는 게 지금 F고 그 다음에 모델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게 이거고 지금 추가되는 게 FT인데 그것의 사이즈니까 그 다음에 일정 뭐 상수가 그 부가적으로 붙는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그 최소화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상수항으로 묶어서 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 요걸 다시 쓴 거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미니마이즈 할 건데 결국 예를 들어 로스 펑션이 스케일 로스 펑션이다 앞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심플리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꾼 것은 나와야 되는 값하고 모델을 통해서 나온 값하고의 차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순서를 뒤집은 거예요. 제곱하니까 부호가 상관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이걸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원하는 것은 요 F죠. 모델에 관련된 텀만 빼고는 컨스턴트로 뺀 거예요. 예를 들어 나와야 되는 것 제곱해봤자 어떤 상수가 될 테고 계산돼서 나온 값 제곱해봤자 어떤 값이 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FT의 제곱, FT, XI 넣어서 나오는 FT 그거의 제곱하고 FT는 이제 파라미터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미니멈한 이 값을 만족시키는 오브젝트 펑션이 미니멈 될 때의 모델을 찾아내야 되니까 FT는 유지해야 되고 FTX의 제곱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할 때 요것이 달라붙는 1차 텀들이 있죠. 그걸로 묶은 겁니다. FT의 1차가 여기 있고 그것에 달라붙는 게 결국은 Y하고 Y 햇이죠. 그렇죠? 아까 내가 이거 뒤집었다 그러니까 Y 햇은 부호가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되고 I는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정확히 2가 붙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밑에 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 2 곱하기 이거 더하기 2 곱하기 요거에다가 fx 곱한 것, 그 다음에 fx 제곱 더하기 아까 그 사이즈에 해당하는 컴플렉시티라고 얘기를 해요. 모델의 컴플렉시티 텀, 그 다음에 여기서 뺀 것까지 이 컨스턴트에다 또 추가한 거니까 상수. 그래서 이건 다시 쓴 거고 바로 그것을. 그래서 이 오브젝트 펑션을 이렇게 디파인 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미니멈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요거의 미니멈이 되게끔 해주는 f 찾아내고 싶은 거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아니면 뭐 어프락시메이션 아까 내가 말로만 얘기했던 거 그것의 식이 요거예요. 사실 요 식. 그래서 x 더하기 델타 x. x는 현재 x 값이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x의 증가량입니다. 델타 x는. x에다가 아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사실 요 식으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그 현재 위치에서 내가 새로운 값을 더한 것만큼 이동을 한 건데 이동하고 나면은 그 펑션 값이 좀 떨어지는 쪽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의 근사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n차까지 쭉쭉 나가게 돼요. fx는 요 fx고 그 다음에 fx를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요 델타 x 곱하고 fx 두 번 미분한 거에 델타 x의 제곱 곱한 것의 앞에 2분의 1 쭉쭉 나가서 세 번 미분, 네 번 미분 n번 미분한 거에 이거의 n승에 n 팩토리얼로 붙나 그래요. 컨스턴트가. 그래서 보통은 요 첫 번째 요게 first order고 요게 second order가 되죠. 그 first order만 써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이 바로 요 first order 쓰는 그것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아까 내가 함수값이 작아지는 쪽으로 내려가는 게 보장이 되려면 요 델타 x가 작아야 된다. 그런 게 요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 부분이었고
1차하고 2차하고 3차하고 계속 더 많이 볼수록 이 근사치는 더 정확해지겠죠. 메이저 텀은 물론 1차, 2차지만은 1차가 제일 메이저겠지만 그래서 2차까지 고려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식에 해당하는 게 이 세 개의 텀이기 때문에 fx 그다음에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한 것까지 고려를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다음에 노테이션을 로스 펑션을 한 번 미분한 거 y의 t-1로 미분한 겁니다. 요 모델 그걸 한번 미분한 것을 gi라고 하자.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를 hi라고 하자. 고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오브젝트 펑션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원래 이것을 다시 바꿨으면 이거에다가 fx 예. f of x 여기서 f of x에 해당해서 지금 로스 펑션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한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고 그걸 아까 우리가 g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델타 x 부분이 x가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이 새로 지금 학습하는 모델의 부분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텀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온 건데 2분의 1 그냥 오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게 아까 h로 표현된 요것이 되고 그 다음에 델타 x의 제곱이 fx 더해지는 것의 제곱만큼이 돼요. 그래서 원래 오브젝트 펑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펑션은 이렇게 디파인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것에 근사하다. 그 텀을 들여다보면 뒤에 컴플렉스 텀하고 컨스턴트는 그대로 있고 앞에 그 모델의 정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y에다가 현재의 모델의 에러, 로스 거기에다가 그 현재를 가지고 쓴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 추가되는 부분만큼이 f가 되는데 f에 한 번 미분한 거 gi고 두 번 미분한 hi를 더해준 것으로 세 가지 텀이 되죠. 세 개의 텀이 되죠. 지금 오브젝트 펑션은 로스 펑션, 오리지널 로스 펑션 더하기 첫 번째 first order, second order의 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부분의 텀들이 추가가 된 게 첫 번째 파트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컴플렉스 텀이고 세 번째는 이제 무시되는 상수 텀이고 예를 들어서 스퀘어로스일 때 미분 한 번 한 거랑 두 번 한 거랑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모델이죠. y의 t-1 빼기 yi 이건 우리 아웃풋이고 제곱을 요거 현재 모델로 미분을 하면 2 앞으로 나오고 이것이 되죠.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원래 이거 빼기 이거였는데 요거만 있으니까 그냥 2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G는 이렇게 되고 H에 해당하는 건 2인데 이걸 앞에 슬라이드에서 그 식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라는 얘기는 요거에다 보란 얘기예요. 지금 사실 이 식이 E, Y 빼기 Y 햇 빼기 Y니까 지금 요 부분이 돼요. 그 다음에 요 뒤에 2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컨스턴트로 갖고 그렇죠? 잘못 설명했고 2를 여기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2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없어지니까 요거만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이걸 그냥 집어넣으면 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에 대한 설명인데, F가 여태까지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만드는 모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임 t일 때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붙이는 식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그 트리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트리를 리프의 스코어로 표현한다, 뭐 정의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트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으면 리프 노드는 지금 이 트리 기준으로 요것들이 되고, 거기에 스코어가 예를 들어 2, 0.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걸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그레션 트리를 지금 만드는데 나와야 되는 리그레션 값이 결국 리프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쓰겠다가 돼요.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 조건들을 비춰보고 이제 가지를 타고 내려가다가 리프 노드에 도달을 하면 이제 이 값을 보고 그 아웃풋 값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은 F는 결국 이 트리고, 트리는 결국 W의 QX이다라는 건데, 이 모델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인데, W를 들여다보면 여기 쓰여있듯이 그 리프 웨이트예요. 이건 실수값이고, 이 T는 트리 개수, 트리 사이즈로 보면 돼요. 그 트리 개수만큼 실수값 모여있는 게 W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트리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있고, 리프 노드만 보자면 지금 3개가 있는 거니까 그 안에 W들이 각각 있다. 여기서는 2, 0.1, 마이너스 1 그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Q는 어떤 실수로부터 트리 사이즈만큼 가요. 이게 지금 이 X는 인풋 데이터였죠. 그래서 인풋을 집어넣었을 때 W가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니까 이 모델이 하는 거는 얼추 맞죠. 그렇죠? 이 트리 만든 다음에 인풋 집어넣으면 트리 타고 내려가서 해당 W가 그 모델이 주는 값이다. 그 맞고, W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속하는 이것들에 대해 요런 노드들에 대한 어떤 실수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실수값을 어떤 노드에 있는 웨이트를 꺼내야 되느냐, 거기 저장되어 있는 이걸 꺼내야 되느냐, 뭐 이걸 꺼내야 되는가를 정해주는 게 요 Q 펑션인데, Q는 예를 들어 X를 집어넣으면 이건 인풋 디멘션인 것 같아요. T는 인풋 사이즈, 그 데이터 사이즈, 그 데이터의 디멘션. 그 집어넣으면 1부터 T까지 간다는 얘기는 트리 노드로 매핑이 되는 펑션이다. 그렇죠? 예제가 여기 지금 있죠. 여기 예를 들어 내가 이 데이터를 이 사람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5개가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을 집어넣으면 Q에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노드 1번에 속해 있으면 1번, 2번, 3번이라고 여기 써있죠. 1번, 2번, 3번. 그러면 1. 여기 할머니가 들어가면 3번. 이런 식으로 주는 게 Q 펑션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때의 웨이트, 여기서는 리그레션 값이 되는 거죠. 그 값이 리프 노드에 붙어 있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리그레션 트리를 새로 만들어서 붙이기 때문에 형태는 트리가 되고 그 모델이 트리고 그 모델 인풋이 들어갔을 때 그 트리가 주는 값은 요 W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컴플렉스 텀, 아까 오브젝트 펑션에서 두 번째 텀에 해당하는 것, 요거. 그것은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트리의 사이즈로 보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텀, 이건 지금 2개의 텀으로 디파인 해놨는데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죠. 아까 T가 트리 사이즈였으니까 노드 개수, 뭐 인터널 노드하고 이것까지 다 합쳐서라 그러면 전체가 될 테고, 아니면 리프 노드가 되면 요거가 될 테고, 트리 사이즈에 비례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W는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 각 노드에 대해서 리턴돼야 되는 값이 이 웨이트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의 합까지도 합쳐서 컴플렉스티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써있듯이 이렇게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트리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트리 구조에 따라서 트리 그 사이즈, 리프 노드의 숫자,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전체 컴플렉시티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 이 감마하고 요 람다는 그냥 특정 컨스턴트라고 가정을 하면 되고, 여기 3개니까 3 감마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람다에다가 1부터 3까지 가면서 이거 제곱해주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죠. 이거 제곱을 다 더한 겁니다. 요거. 그래서 다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돌아오면, 이제 컨스턴트를 제외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다시 돌아오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오브젝티브 펑션이 지금 이거였는데, 컨스턴트 빼면 모든 컨스턴트를 다 빼버리면 이렇게 2개만 남죠. 그러니까 F에 대한 것만 남겨놓으면 요거 1차하고 2차, 그 다음에 아까 복잡도에 해당하는 것, 여기서, 그렇죠? 여기에서 요거만 남게 되죠. 지금 여기는 F는 없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 다 계산된 값에 로스니까 주어진 로스 펑션이 있으면 요거 있을 테고, 컨스턴트에다 묶어버리면 요거가 남죠. 그다음에 요거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노테이션이 하나 또 나오는데, 대문자 IN에 대한 노테이션이고, 이거는 리프 노드들에 대한 인스턴스 셋이다. 여기 define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리프 노드 J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인스턴스 셋은 이렇게 디파인이 된다. 들여다보면 J는 리프 노드의 인덱스가 될 테고, 거기에 그 값이 나오는 어떤 인풋 xi 넣었을 때, 아까 q가 xi 넣으면은 어디에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펑션이었죠. 그런 i를 다 뽑아 놓은 것.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리프 노드 J번째 리프 노드에 대하여 거기에 매핑이 되는 모든 xi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로 내려오는 애, 여기로 내려오는 애, 그런 인풋 인스턴스들의 인덱스들을 다 모아놓은 게 결국 대문자 i구나. 다시 오브젝트 펑션으로 돌아가서 이거였는데, 아이고, 이거에서 다시 쓴 거고, 요 밑으로 다시 쓴 것은 요 오메가를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쓴 거죠. 아까 오메가를 이렇게 디파인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건 이제 좀 아까 디파인한 i 셋을 써서 J는 1부터 t까지 가면서 t는 모든 리프 노드의 인덱스였으니까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는데, 요 그 WQXI니까 아까 QXI에 들어가는 거 뽑아놓은 게 결국은 I의 J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I의 J에 있는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그것의 GI, WJ, 여기 속해 있는 모든 GI, 그 다음에 W는 J. 왜냐하면 이게 QXI니까. 요거 2개 더한 곱한 텀으로 되고, 두 번째 H도 비슷하게 2분의 1, 그 다음에 HI에 대해서 I는 IJ에 속하는 걸로 하고 HI하고 뒤에를 WJ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는 W에 대한 그 이차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여기는 W 1차가 있고 여기는 2차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요거? 조금 복잡한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요 셋 노테이션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 이해하려면 요 Q를 이해를 해야 되고, 아까 Q는 요거였죠.
그래서 W는 이것들이었고 이 예제를 보면 제일 이해가 쉬워요. 각 리프 노드들이 이 예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3개가 있고 거기 속하는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5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위치에 따라서 리턴 값은 이 0.1 마이너스 1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Q는 예를 들어 이 인스턴스에 대한 Q는 이것이 속하는 노드를 얘기하니까 1번 이것이 속하는 노드는 3번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속하는 이제 각 리프 노드에 대해서 거기 속하는 그 데이터 인덱스를 뽑아놓은 것이 대문자 i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유도한 건 요 마지막 오브젝티브 펑션이에요. 요거. 그러면 W에 대한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고 보면 그것을 보기 전에 그 gx 더하기 2분의 1 hx 제곱이라는 식이 만약에 있으면 이거 미니마이즈를 어떻게 할까를 살펴보면 그때 이것이 미니멈이 되는 x 값이 이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gx 더하기 2분의 1 hx 제곱을 미니멈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은 이것이 돼요.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0으로 놓고 풀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온 것을 실제 이 식에다 집어넣어서 나온 게 이것이 돼요. 요거.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긴 식의 미니멈 값은 이게 되고 그때 미니멈이 되게끔 해주는 x의 값은 이것이 된다. 그러고 이제 대문자 GJ하고 HJ를 이렇게 디파인하죠. 단순하게 모든 그 J번째 i에 속해 있는 i에 대해서 GI를 다 더해준 게 GJ, H도 마찬가지. 그러면 아까 마지막에 있는 오브젝트 펑션을 다시 한번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방금 대문자로 이 부분을 방금 대문자로 디파인 했기 때문에 이 소문자 G하고 H 대신에 대문자 G하고 H를 집어넣으면 GJ, WJ, HJ, WJ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바로 앞에 이거랑 같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고 이것이 나왔던 것처럼 구하면 마이너스 HJ 더하기 람다 분의 GJ가 WJ 값이 되고 이걸 미니멈을 해주는 WJ 미니멈 최저값, 최적의값 이걸 미니멈을 해주는 그 W가 되고 그것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되는 오브젝트 펑션 이것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인스턴스 아까 우리가 봤던 트리 예제입니다. 데이터가 5개가 있고 여기서는 그냥 그레디언트 스태티스틱스라고 말아버렸습니다. G1, G2, H1, H2에서 H5까지 구할 수가 있고 아까 예를 들어 스퀘어 로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구하고 어떻게 구하고 그런 식이 있죠. 아까 트리를 보면 이렇게 컨디션이 있었고 밑에 3개로 리프 노드들이 붙어 있었고 아까 1이 잠깐만 보면 1번이 여기 속해 있었고 여기 또 하나 있었고 여기 3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데이터 1번이 거기 있었고 4번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여기 있었어요. 지금 여기 써있죠. 1번, 4번, 2, 3, 5 이렇게 됩니다. 그때 G하고 H 다 구할 수가 있다고 치고 그럼 오브젝트 펑션은 단순히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유도를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ID 트리 알고리즘하고 유사해요. 결국 저 오브젝트 펑션이 가장 좋아지는 그 스플릿 포인트를 찾아서 트리를 만들고 그 노드를 스플릿하고 그것의 계속 반복입니다. 잠깐 보면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트리 모델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H 모델 하나 만들어서 기존의 F 모델에다 갖다 붙이고 싶은 건데 그 H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걸 구해야 되느냐 아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오브젝트 펑션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트리를 구해봐라. 그래서 트리를 만들 수 있는 걸 다 나열해보고 이 오브젝트 펑션에 비춰봐서 제일 작아지는 최적의 값에 해당하는 트리를 만들어서 그걸 H로 쓰자. 근데 그건 너무 힘들죠. 모든 트리를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기한 게 ID 트리 알고리즘에서 썼던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가자. 트리를 그리디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취하자. 그래서 뎁스 0에서 시작을 해서 밑에 스플릿 해가면서 밑에다 하나하나 노드를 붙여나가는 식으로 해라. 현재 위치에서의 그때 엔트로피 개념이 지금 요거예요. 세 번째 텀. 분모, 크게 분자는 G고 분모는 H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에 우리가 봤던 거죠. 요거 G하고 H니까 여기 G하고 H고 그 다음에 앞에 두 텀은 이제 특정 위치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치기를 했을 때 왼쪽에 해당하는 것, 오른쪽에 해당하는 것의 스코어예요. 스코어는 지금 바로 그 오브젝트 펑션 스코어. 물론 여기서는 개인이 항상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감마를 무시하면 항상 이렇게 가면 얘들 두 개 더한 게 개인이 더 크다. 그러니까 얘 빼기 얘를 해주면 반드시 양수가 나온다. 라는 가정하에. 뒤에 두 번째 텀은 이제 아까 컴플렉스 텀이었는데 단순히 우리가 감마 t였죠. 감마 t였기 때문에 t가 이제 현재 사이즈가 t라 그러면 다음 사이즈는 t 더하기 1이 되니까 차는 감마만큼이 되죠. 그래서 나중 트리 빼기 그 현재 위치 요거 현재는 감마 t인데 감마의 t 더하기 1만큼이니까 차이는 감마만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은 감마 하나 차이가 되는 거고 이건 하나를 더 여기 써있듯이 더 갖다 붙임으로써 부과되는 비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두 번째 텀은. 그래서 결국은 이 개인을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하고 이것이 가장 커지는 쪽으로 가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스플릿을 해주면 이 두 개가 이쪽에 있고 세 개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왼쪽이 이거고 오른쪽이 이거니까 각각 G하고 H를 구하고 이건 가리기 전에 전체를 합한 거니까 이렇게 구하고 앞에 식에다 그냥 집어넣자. 그 일을 하는 지금 그 과정이에요. 이거를 모든 피처에 대해서 다 해줘야 되죠. 모든 피처 우리가 디시전 트리 얘기할 때 엄밀히 다 해주려면 그리디하게 하려면 모든 피처에 대해서 그 가능한 한 모든 자를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개인이 커지는 걸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처에 대해서 자를 수 있는 포지션을 다 고려를 했을 때 가장 좋아지는 지점을 찾아라. 그때 컴플렉스 이런 식으로 된다. 요 부분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고 문제가 이게 그 전체 합이 음수가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쪽이 더 커서 양수가 나왔는데 개인은 양수 개념이니까 양수가 나왔는데 이쪽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감마만큼은 어쨌든 부가적으로 컴플렉스가 들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즈 하나 더 붙임으로 인해서 레귤러라이즈가 안 되는 정도가 내가 스플릿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보다 크면 어떠냐. 그러니까 모델이 더 복잡해짐에 따라서 별로 좋아지지 않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때는 그냥 거기서 스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개인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쭉쭉 나가다가 이게 여기 네거티브가 되면 그냥 그만해라. 그런 얘기가 돼요. 이게 최종입니다. 여기 마지막 이제 다시 한번 최종 설명을 좀 빨리 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그레이디언트 부스팅을 통해서 현재 모델에다가 어디티브하게 갖다 붙이는데 그것을 트리의 모델로 갖다 붙인다. 그러니까 리그레이션 트리니까 칼트, 쉽게 얘기해서 칼트를 갖다 붙인다.
그것을 하는 와중에 트리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제일 좋으냐. 그것의 척도는 여기에 개인 척도가 된다. 시작하기 전에 아까 GI하고 HI는 다 구해줘야 되니까 GI하고 HI를 요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한 값으로 다 구해놓고 오브젝트 펑션을 디파인을 하고 그것을 그리디하게 트리를 붙여나가는데 스플릿을 어떻게 함에 따라서 개인이 가장 커지는가. ID3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가장 개인이 커질 때의 우리가 ID3에서는 가장 커지는 피처를 골라서 스플릿을 했듯이 이것이 가장 커지는 그 지점을 찾아서 피처를 찾고 지점을 찾아서 스플릿을 해라. 스플릿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로 하란 얘기고 오브젝트 펑션을 이거를 써서 그리디하게 트리를 그로하게 하란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계속해서 내려가야죠. 그걸 쭉쭉 내려가서 예를 들어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게 개인이 없어질 때까지 내려가라. 아니면 유의미한 개인이 없을 때까지 내려가라. 그래서 모델 하나가 나왔다 치면 이제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나온 게 FTX라 그러면 그것을 현재 모델에다 갖다 붙여라. 이 식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로에 해당하는 설명이 이겁니다. 엡실론을 표현한 게. 엡실론을 갖다 붙이는데 보통 엡실론을 1로 보면 지금 이거니까 보통 엡실론은 0.1 정도를 줘라. 이걸 우리가 슈링키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스텝 사이즈 조정하는 것이다. 뭐 러닝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의 스텝 사이즈, 러닝 레이트, 슈링키지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까 뭐 라인 서치나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써서 최저값을 시간을 들여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0.1 정도로 해라. 그러니까 0.1은 비교적 작은 값이니까 그것이 오버피팅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거를 최적의 엡실론을 찾는 방법을 써가지고 최적을 찾으면 그게 여기서의 풀 옵티마이제이션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가면은 그걸 너무 지나치게 튜닝한 꼴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적절히 작은 값을 갖다 붙이고 다음 단계에서 또 넘어가서 앞에 안 됐던 것을 좀 보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오버피팅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커멘트가 마지막에 써 있는 말입니다. 자, 엑시부스트도 지금 엑시부스트에서 사실 그 오리지널 논문에서 온 식들이에요. 여기서는 거기 엑시부스트는 저거 플러스 이제 다른 개념이 더 추가가 됐지만 병렬화되고 뭐 GPU에서도 돌 수 있게끔 하고 어쨌든 이게 GBM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다 했고 시간이 좀 넘었는데 짧게 혹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22쪽에 이게 가정인지 모르겠는데 그 FW랑 WQ, WX? FX랑 WX가 왜 같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2쪽. 이거는 여기서 있듯이 define으로 보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냥. 아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fx라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노테이션이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갖다 붙일 때 썼던 노테이션이 f죠. 계속은 아니고 사실 여기서 h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노테이션이 약간 바뀌었는데 내가 설명 다 했죠. 요 f로 바꿨는데 f에 해당하는 게 지금 요 h니까 갖다 붙이는데 트리 형태로 붙이기 때문에 이제 트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을 갖다 붙여서 기계적으로 하자면 나중에 리그레션을 할 때 이것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프리딕션 모델 요걸 새로 추가를 해서 Y의 T가 나왔는데 내가 데이터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값은 그 전 모델에다 넣어서 나온 거 더하기 방금 전에 붙인 거에서 더한 그 나온 것 더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거 해줘야 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건 여기서는 틀이기 때문에 트리를 갖다 붙이면 뭐가 나올까? 리그레션 트리다. 리그레션 트리를 가정을 하자. 그 얘기는 트리를 타고 디센트리 형태로 된 트리를 타고 내려가면 실수값이 리턴이 되게 돼 있다. 또 타고 내려가면 나오는 게 실수값이고 그걸 우리가 W로 표현을 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W로 표현을 해서 그거를 이 모델이 리턴하는 값으로 간주를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한 거고 디파인 한 거죠. 여기 써 있는 게 그 말입니다. 리프 노드들에 있는 점수들의 벡터로 정의를 하자. 리프 노드들이 여기 있는 거고 이것들 다 붙여놓은 게 벡터고 W 벡터다 그러면 2, 0.1, 마이너스 1의 벡터가 되는 거죠. 답이 됐나?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노테이션 쫓아가면서 수식 이해하면서 내려가는 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한다고는 했고 복습할 때 그 노테이션 정의를 잘 살펴보고 하세요. 아까 I, 예를 들어 I는 뭐고 G하고 H는 뭐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여기서 쓴 거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통해서 펑션을 어프락시메이트 하는데 2차 오더까지 사용을 한다. 요거 그것을 염두에 두고 1차 오더로 한 게 G, 2차 오더에 해당하는 게 H. F는 항상 우리가 지금 새로 방금 전에 한참 얘기했듯이 방금 추가한 모델. 그거는 그거대로 이해를 하고 그럼 이거를 내가 코딩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로운 모델을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갖다 붙는 것인가? 그것은 새로운 트리 하나를 만들어서 결국 붙이는 것인데 이런 역할을 해줄 트리를 그럼 만들어야 되는구나.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죠. 트리를 이제 하나 갖다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갖다 붙여야 되는가? 그거 할 때 필요한 게 결국 G하고 H 값들이었으니까 계산해 놓고 오브젝트 펑션이 우리가 ID 트리에서 엔트로피 써가지고 인포메이션 게인 받듯이 오브젝트 펑션 이거를 옵티마이즈 하는 거고 그것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유도를 해보니까 이 게인으로 디파인 할 수가 있더라. 그럼 이 값을 최대한도로 해주는 그 상황을 골라서 스플릿을 해라. 상황이라 얘기하면 피처도 되고 피처 값이 되죠. 내가 어떤 피처를 골라서 그 피처의 어느 값에서 잘라야 되는가. 그때 이게 제일 커지는가. ID3 얘기할 때 그때 뭐 실수값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C4.5로 확정될 때 이 아이디어 쓴다고 그때 얘기했죠. 그리디하게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다 해줘야 된다. 피처가 여러 개 있으면 다 이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줄이려고 피처를 묶어서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사실 엑스부스트에서의 웨이티드 퀀타일 서치 개념이고 그거에 H에 해당하는 2차 미분 값으로 웨이팅을 준 게 웨이티드 퀀타일 서치 스케치 이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첸 써있듯이 첸의 슬라이드 자기 알고리즘 유도하는 중간 과정에서 GBM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흐름, 트리가 아까 얘기하다 만 것은 트리를 이제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 오브젝트 펑션을 만족시키는 그때 스플릿 위치를 찾아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트리를 완성을 해라. 하다 보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스탑하는 뭐 기준을 세우면 되겠죠. 아까 여기 써있듯이 네거티브 될 때 그만해도 될 테고 ID3일 때 뭐 어떤 모순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고려할 거 다 고려했거나 아니면 뭐 제너럴라이즈 잘하기 위해서 그때 얘기했듯이 몇 층까지만 하든지 뭐 그런 조건이 있거나 나름대로 조건을 세워서 하면 될 거예요. 또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시간이 좀 오래 했는데 다음 시간에 대신 조금 짧게 하겠고 다음 시간은 지금 뒷부분 조금 설명 안 하고 빨리 지나간 부분 설명하고 다시 한번 서머리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그 GBM의 요새 모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엑스부스트하고
LightGBM이라는 거. 그 핵심 아이디어 그냥 여기 써놓은 것 간단히 설명하고 지금 알듯이 이건 부스팅 가지고 한 거죠. XGBoost니 뭐 LightGBM이니 뭐 GBM이니 다 부스팅인데 백인 가지고 한 게 많이 쓰는 게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이것도 성능도 잘 나온다고 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근데 이거는 배깅이에요. 그래서 배깅의 대표적인 랜덤 포레스트 많이 쓰는 그거 간략하게 설명하고 끝낼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 주제는 이미 강의자를 올려놨듯이 베이지언 학습을 시작할 거고요. 자, 이 정도 하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